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정말 희한해요. 첫째, 자살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학자들이 자살을 하는 동물이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100년 동안 찾아보는데 못 살겠다고 죽어 그러면서 벼랑에 떨어져가지고 호랑이 한 마리도 못 봤대요. 침팬지가 올라가가지고 아이씨 이건 못 살아 이렇게 누가 안 되지 아무튼 죽어버린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리 지켜봐도 네? 그렇게 죽는 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동물계에서 자살하는 동물이 있으면 우리가 목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저도 고양이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집을 나가질 않거든요. 나가기 못하니까. 집 안에서 혼자 평생 우리하고 지금 10년을 살았습니다. 고양이가. 그리고 먹는 것도 매일 똑같아. 여러분 같은 거 미쳐버리겠죠. 이거 맨날 이거 고양이 먹이 알죠? 이거 사가지고 주면 똑같은 거 매일 주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매일 먹고 똑같은 집안에서 그리고 또 옆에서 자꾸 막 건드리고 자는 거 다 깨워가지고 건드리고 그렇게 많은 고양이를 키워봤는데도 지금 현재 기록으로는 이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깽깽거리면서 이거 못 살겠어. 이거 떨어져가 죽는 고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동물계에 자살하는 동물은 없는데 인간은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타살보다 역사적으로 타살보다 남의 손으로 죽는 것보다 내가 내 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전쟁, 하모사이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라크 전쟁 때 군인이 한 100명인가 150명 죽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군인이 900명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살펴보면 또 희한해요. 뭐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수술해가지고 눈이 멀었다. 그럼 자살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더 못 살거든요. 근데 백인들 자살률이 흑인들보다 한 2배 높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잠 힘드시죠? 저는 잠은 잘 자요. 저희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자요. 4시간, 5시간. 잠을 좀 잘 자게 하려고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는 치료가 없습니다. 약이 지금 한 40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조금 든다고 해도 2개가 좀 그 중에서 낫다고 그러는데 그걸 알아봤더니 평균상 한 20분 더 돌려요, 잠을. 3시간 자는 잠을 한 3시간 20분 돌려줍니다. 잘 드는 약이 그렇대요. 그리고 잠 드는 속도가 한 7분 빠르다고 해요. 약을 먹으면. 근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잠자는 약을 안 쓴 지 지금 4년 됐습니다. 환자들한테 해줄 것이 없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걱정거리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살을 왜 하냐 알아봤더니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죽어버리니까 물어보질 못해. 너 왜 죽어? 왜 자살하냐? 알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측이 그러고 그 사람들 그 두뇌를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
결정하는 것이 몇 분밖에 안 된다고. 몇 분. 그거를 막 계획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못 살아. 이제 난 죽을 거야. 그래서 뭐 몇 주일, 며칠, 뭐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막 시름시름 계획을 해가지고 아 이제 죽어야지 하면 딱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저렇게 결정하는 것은 몇 분밖에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약을 탄원을 막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여기 미국에서는 탄원을 카스비가 막 200알, 뭐 100알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50개만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이게 독해가지고. 탄원을 이래서 무서워. 탄원을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2, 300명 됩니다, 미국인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탄원을 15개 이상 못 팔게 한 20년에 복으로 만들어놨더니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 싶은 사람이 탄원을 뭐 15개밖에 못 산다고 자기가 죽지 못해요. 가서 한 6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 내가 죽어야지 하고 자기 옆에 있는 걸 부스럭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획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을 잘 보고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 하고 실험해 보셨어요?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이 순간이 정말 무서운 직책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이 순간 디스 모멘트에 대해 택방을 받는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심 없이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픔, 오늘 주제가 아픔, 고통의 원인은 상처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안 하면 나는 상처가 없어. 저도 많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14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빨래방에서 제 어머니하고. 근데 지금 제 아이들 저 14살 때 이렇게 물범이 쳐다보면서 저놈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6시 반에 일어나서 옷 입고 부시럭거리면서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는 환치과 찍고는 가서 옷 갈아입고 빨래 하루 종일 때 일주일에 닷새 40시간 일할 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왜 나를 그렇게 일을 시키게 가졌죠? 제가 14살 때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이 날 좀 잘 양육했으면 나도 좀 편하게 상처가 없이 편한 마음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요새 연구내용을 보면은 내가 아픔의 원인,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내 몸이 아픈 이유는 상처가 아니라 이거 왜 아플까?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자살을 하고 또 아프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이게 왜 안 되나? 죽었나요?
1950년대에 이 두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쥐를 가지고 두뇌 가운데 바늘을 이제 전기 바늘을 꽂아가지고 이 쥐가 뭘 누르면 거기에 전기가 조금씩 흐르게 만들었어요.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고 잘못 짚었어요. 그때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부분만 이 스티뮬레이션을 자극을 주면은 이 쥐가 물도 안 마시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섹스도 원하지 않고 그것만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이 두뇌 수술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부분이 이걸 그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워드 센터, 보상 센터예요. 거기다가 전기관을 꽂아가지고는 찍찍찍하면 살짝 이렇게 했더니 그 두뇌 수술할 때는 환자가 깨있거든요. 마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띄어내고 가서 그냥 수술할 수 있으면 느낌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나라가 간 기분이라고 해서 한번 다시 그랬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을까. 그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쓰다 계속 누르라고 너무 기분이 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클리어스 어카운턴스가 라틴 말로 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뉴클리어스 가운데 부분에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자극을 하려면 호르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리서프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1980년대부터 엔돌핀 했는데 엔돌핀이 아니라 도파민입니다. 네. 도파민이 맞는 거예요. 요새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도파민인데 여러분이 도파민만 나오면은 정신이 활짝 나면서 네. 그러면서 기분이 싹 좋아지고 이건 정말 행복하구나. 몸이 릴렉스가 되면서 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행복의 몰라키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파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몸이 굳어져가지고 파킨슨이 걸려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정신분열증이 생깁니다. 두뇌가 너무 자극이 돼가지고는 정신분열증이 와요. 스키즈프레니아.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 반죽이 돼가지고 이게 용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시키려면 도파민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이 차트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가르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도파민을 잘 나오게 여러분이 흡수할 수 있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왜 불행한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첫 그래프 여기 보이죠? 네? 요거. 이건 뭐냐면은 아무 기대가 없었는데 내가 보상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리워드거든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네? 제가 한 15년 전에 라스베가스를 자주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네, 그냥 다녔어요,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봤는데 봉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지금 나중에 기억이 나죠. 380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돈 닦은 그거 하나 처음에 한번 돈을 땄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보상이 딱 있네요. 그러면 도파민이 팍 나와가지고는 아직도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아직도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바로 이게 이 첫 번째 그래프가 그겁니다. 이게 내가 아무 기대로 expect를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팍 나와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의 착오입니다. 착오. It's an error.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은 계속 이런 사고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뇌는 아무 기대가 없는데 보상을 팍 받았습니다. 네? 예측이 없었는데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도파민 여기 팍 튀었잖아요. 여기.
기대만 해도 도파민이 이렇게 나와요. 여보세요. 여자분들이 쇼핑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제가 와이프한테 코스코를 간대요. 그래서 코스코는 왜?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왜 가는지. 근데 모르는데 왜 가냐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가냐고. 가보면 안 돼요. 가보면 안 돼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가보면 분명히 뭐가 살게 생깁니다. 이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나는 남자들은 살 게 없으면은 거기를 왜 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저도 오늘 쇼핑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반을 사다 보면 제 반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짐을 싸는데 반스가 하나밖에 없어. 오면서. 그래서 반스를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냥 뭐 빨아서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시간이 있어가지고는 쇼핑 갔습니다. 그래서 반스를 그냥 한 6개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사는 김에 그냥 양말도 입고 양말도 사다 지금. 그러니까 저 도파민이 별로 안 나와요. 확인하느라 괴롭지. 또 걸어 들어가느라 괴롭지. 돈 내려고 하면 또 한참 걸어야 돼. 돈 가자니까 또 줄을 서야 되니까 남자들은 쇼핑할 때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저희는. 여자들은 기대가 많다. 뭘 살지도 모르는 분명히 믿음이 강해. 분명히 가면은 뭐 살 게 생길 거야. 그래서 이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기 여러분 모든 중독성의 기본이 도파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기대를 해가 경험이 확 튀어나오는데 기대하고 비슷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기대하고 똑같이 내가 어느 정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상을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리워드 도파민이 안 나와요. 사고가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대를 해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그대로 그저 그렇구나. 네, 그런 느낌 보셨죠 여러분? 가기 전에 그래서 어떤데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보면은 그 anticipation이 더 재밌더라고요. 가면 한 일주일 쉬겠지. 저희 1년에 한 번씩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하와이 가기 전에 한 2달 동안은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생각할 때마다 도파민이 좀 나오거든요. 조금씩 그렇지. 근데 직접 가보면은 뭐예요? 할 게 없어, 별로. 할 게 없어.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너무 먹다 보니까 또 뛰어야 돼. 예? 그리고 또 놀러 가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또 쇼핑을 또 다녀야 돼. 쇼핑 다니면은 제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뭐 좀 즐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행 가면은 남자분들 특히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하니까 도파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의 보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결혼 생활 해보시죠, 여러분? 결혼 생활. 기대가 잔뜩 컸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경험을 제 와이프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를 왜 아무한테 자기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지 자기는 속았대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은 자기가 왜 결혼을 하냐요. 네? 그러니까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방법. 하나는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서프라이즈만 기대를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몇 번이나 이게 볼을 찾겠어요. 걸어다니면서. 평소에. 여러분 복권 몇 번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anticipation. 기대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실망이에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지않게 보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어요.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네? 네? 기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냥. 네?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럼 모든 게 다 재밌어.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한동안 지금 제가 연습하는 게 뭐냐면 제 와이프에 대한 기대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나한테 밥을 다 해주고 웬일이야? 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아무 기도를 끊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짹짹거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it's okay. 왜냐면 벌써 기대를 다 끊어놨기 때문에 짹짹거리지 않는 날에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오늘은 왜 나를 가만 놔두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왜 날 가만 놔둬? 근데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불교 아시죠? 네? 불교 종교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디자이어. 네가 갈급하는 것을 다 없애라고. 디자이어가 없으면 anticipation 하고 기대하는 것도 you expect nothing from this life. 응? 내가 살면서 아무 바라는 것도 없고 아무 디자이어도 없어. 그러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디자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두뇌가 행복하는 비결은 딱 두 방법밖에 없어요. 기대를 anticipation을 없애든구나, expectation을 없애든구나, 아니면 보상. 내가 기대할 만큼에도 보상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중독성을 addiction을 단어 하나로 바꾼다면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more. 더. 모든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they want more. 그 뭐냐면은 이 보상, 그 도파민이 더 세게 나옵니다. 매번. 마약을 하다 보면은 그게 적이 돼서 more. 더 세게. 술 마시는 사람도 한 컵 더, 한 잔 더. 그래서 어딕션 된 사람이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 시스템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도파민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사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펄스가 필요해요. 보상이 너무 커가지고 도파민이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뇌가 망가집니다. 중독성이 올 수가 있어요. 모든 중독성 있는 마약이니 몰핀이니 코케인이 담배 니코틴도 도파민을 릴리스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쁨을 찾아야 돼요. 조그마한 기쁨을 찾아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작은 변동으로 인해 적응이 없이 그 다음에 도파민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만족은 여러분 만족해 보셨어요? 저도 뭐 결혼 생활에서도 만족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도 만족을 많이 했는데 그 만족을 어떻게 좀 가지고 좀 그걸 보관하고 싶은데 보관이 안 돼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이게 만족이. 제가 그 의대에 들어갈 때 시험을 잘 쳐가지고는 그때 당시 그 봉투를 이렇게 찢어서 영어를 기억이 납니다. 내 친구한테 맨날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그놈이 시험을 잘 쳐가지고 소문이 딱 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새끼보다 내가 더 잘 나온 거야, 점수가. 내 친구 놈보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기분 가지고 제가 평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벌써 다 지나간 일이에요. 네? 왜냐면 이 도파민을 미술가서 도파민이 한번 쫙 나왔다가 쫙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버전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해서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작고 긍정적인 노나움.
예상보다 약간 나은 이벤트에 대한 지속적인 보충 없이 우리는 절망에 빠진다. 그래서 가트맨이라는 교수가 결혼 생활의 성공의 비결을 5대1 법칙으로 만들거든요. 5대1의 법칙이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이 5번이면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여야 된다. 5대1이면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 기분을 한 번 나쁘게 건드리면은 와이프의 기분을 5번 좋게 해줘야 돼. 이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 서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럼 5번 좋은 감정을 나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떠한 이런 그게 버릇이 돼야 됩니다. 매일. 좋은 감정을, 자그마한 좋은 감정을 계속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게 버릇이 돼야지 가끔 기분이 틀어져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행복이 이렇게 힘든다는 걸 여러분 명시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좋다, 성공하다, 훌륭하다, 더 신나고 흥분하다, 의미가 더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됐죠. PTSD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증후군인데 이 에이크런 오하이오 스터디에 보면은 55명이 심한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이 PTSD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55명 사고 후 오줌 프로필을 봤더니 그 스트레스 리스폰스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그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PTSD 걸리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장 박동수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 박동수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인간관계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 심장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이 심장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기냐 위험을 느낍니다. 몸이. 그 다음에 신경계에 반응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단순한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코르티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이제 마음의 비상 상태가 되는데 여기 이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앵자이티 불안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온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병 심장병이 아니에요. 에이즈도 아니고 다이비티스 당뇨병도 아니에요. 허리가 아픈 겁니다. 백페인. 온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의사들한테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허리병입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두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사람들이 고생하는 질병, 제일 많이 고생하는 질병이 뭐냐면 통증이고 허리 통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병이에요. 우울증.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앞으로 15분 정도 그 같은데 우울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우울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깨지면은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다 믿는 3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신념이 뭐냐면 나는 못살겠다. 나는 못한다. 나는 좀 이상해. 그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때 저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무슨 근데 여러분 저를 좀 자세히 좀 쳐다봐 주세요. 제가 못생겼습니까? 뭐라고 못 들었어요. 제가 못생겼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꼭 알고 싶어요. 내가 정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떤 사람이 거울을 쳐다보고 알게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잘생겼네 아니면 못생겼네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내가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봐도 값어치가 있는 놈이야.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환자를 많이 하는데 어느 환자가 저한테 여자 환자인데 남편이 옆에 같이 오는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You are the best looking doctor I've ever seen you.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제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 환자 하나만 남편하고 부리면은 나한테 내가 제일 멋있고 잘생긴 의사예요. 근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환자가 몇 살인데 그래서 74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뭐 당연하지 우리 잘 안 보지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어피니언이에요. 여러분 두뇌가 깊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어피니언이에요. 근데 그 어피니언이 이쪽으로 치우치느냐 저쪽으로 치우치느냐가 이게 살고 죽느냐 사이에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을 함부로 못 바꿔요. 그게 무서운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온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인터넷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네? 진짜 잘생긴 사람도 거울 쳐다보고 못생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념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신념은 뭔지 아세요? 우울증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 이걸 꼭 믿어. 이 생각을. 이 세상은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재밌는데요. 재미가 없는데요. 네. 여러분 생각에 나는 편견입니다. It's just a matter of opinion.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함부로 다루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해줘. 여러분 평생 모르고 스트레스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저희 영문에 보면은 1년에 25,0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에.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구나. 스트레스는 피해야 돼. 영문에 오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 세계에서 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실험하고 어쩔 줄 모르고 우울증 아무리 약 치료해도 안 돼요. 요새는 두뇌에다가 이 스티뮬레이션,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자석을 붙여가지고 스티뮬레이션 조금 효과가 있는 신호가 생겼습니다. 두뇌에서 돌아가는 그 신호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두뇌가 왜 망가지냐면은 나는 몰랐어요. 이 세상은 더럽게 재미가 없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이 없어요. 속였어요. No way anything's gonna change. 그 신념 세 개 때문에 이 두뇌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인생을
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불안과 의식이 있습니다. anxiety and perception. anxiety를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특히 한국도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잘 모이지 못하고 anxiety도 아주 힘든 질병입니다. 그런데 요새 나온 연구 내용을 보면은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리를 자신이 이 피지올로지가 있잖아요. 심장 박동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땀이 나고 그다음에 불불 떨리고 그렇잖아요. 뭐 이 근육이 불불 떨리고 그다음에 발이 잘 안 넘치고 그다음에 입이 막 마르고 그런 이 생리적인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불안을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리를 내가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it's out of control.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체를 심장 박동수 그다음에 얼음감이 물심하수를 재보니까 정상적인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박수와 호흡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민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감각에 대해 더 부정적인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요. 이게 엠살이에요. 요새 나오는. 제가 이 통증에 대해서 지금 5분 동안 빨리 지나. 여기 건설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 총을 못을 쏘았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분해 받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치가 나가고 밥도 먹으면서 아주 여기 좀 느낌이 이상해서 덴티스트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이게 못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가 바뀌는데 어떻게 통증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못을 못 발라본 사람이 있어요. 일하다가 건축가가 못을 다 발랐는데 못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두로.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가 2명이 저한테 이거 설명해 준 경험이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실려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는 몰핀 주사 맞고 그 다음에 이걸 살살 찢어가지고는 그걸 살살 살펴서 봤더니 이 못이 발가락 사이로 쏙 들어가가지고 다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파가지고 나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이 사람은 이거 한국 사람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하다가 못이 머리에 박혔어 이게. 근데 4년을 살았어. 이게 못이 박힌 도 모르고 4년을 살다가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의사한테 가봤더니 사진 찍었더니 4년 동안 못이 박힌 머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인데 갈비뼈가 5개가 부러졌어요. 이게 연습하다가 올림픽 2002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근데 결승전까지 갔어요. 나중에는 허파가 터져가지고 하나 콜랩스 해가지고는 허파가 5개거든요. 허파가 하나가 콜랩스 했는데도 해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이. 뼈가 5개가 부러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척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척추가 완전히 이렇게 물러앉았잖아요. 이게 비정상인 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비정상인데 이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건 뭐 잡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한테 내게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저 여자분들 아이 낳을 때 좀 아프셨어요? 네. 이 잉태할 때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은 아픔이 없이 아이를 낳아요. 새끼들은. 그래서 이 바르바라 필라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왕 절개수가 뭐잖아요. C-section. 그 침팬지들 C-section을 하거든요.
걔네들도 이게 새끼가 잘 나오면 그래서 끓여놓고는 꼬매고는 놔두면 그 몇 시간 안에 다 뛰어놀아야 돼요. 여러분 이 C-섹션 하는 여자분들은 한 3개월 동안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파가지고. 이런 통증이 하나님이 성경은 저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동물들은 이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만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여기 2020년도 2년 전에 이 통증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이 총회에서 International Social Survey, 네? 온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는 통증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79년도에 이렇게 써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및 감정적 경험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실제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유사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슷하다는 뜻이죠.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에 제 와이프가 이 왼쪽에 아리따운 여성이 있는데 이 우리 와이프 사진이에요. 이 사진. 제가 처음 봤는데 제 와이프가 고현정 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 품위가 고현정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마음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고현정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고현정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 와이프가 당신 고현정한테 데이트 신청하면 가네요. 고현정한테 연락 오면 제가 데이트를 갈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한테. 예?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이걸 유사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표현이에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현정은 고현정이고 제 와이프는 제 와이프예요. 이 사진을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빠가 왜 딴 여자 사진을 가지고 다니라고 해서 제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는 이놈 새끼 애를 둘 낳고 나니까 내가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와이프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예뻤어요. 고현정 비슷하게 생겼어요. 처음 봤더니 아이고 이게 유사한 겁니다. 이게 유사한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 그 허리가 망가졌다고 느낌을 가지고 사는 근데 망가진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게 없어요. 그냥 망가진 것처럼 두뇌가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망가진 게 어디 상처가 없는데 근데 지금 현재 통증에 대해서 정의가 거의 다 만성 통증은 상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오는 질병도 아니에요. 이 두뇌가 바뀌면서 우리 몸에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도 믿음이 나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가의 높은 수준의 통증이 정당화된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삐걱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생각이 바뀌면서 모르니까 그게 이제 버릇화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뇌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몸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두뇌가 자기 몸을 못 믿어. 그러면서 계속 조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이거를 환자들한테 매일 가르치려고 또 빠지기 힘들어요. 안 믿어. 이 연구 내용인데. 그래서 아무리 허리를 수술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복용해도 여태까지 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나요. 뭐 50견이죠. 50견이 심하면 로테럴 커프가 찢어져 가지고인데 보통 사람들, 통증 어느 사람들 사진 찍어보면은 35%가 이 로테럴 커프가 찢어져 있어요. 근데 몰라서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저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통증에
만성 통증은 예측치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다. 분해를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고통은 생각, 신념 및 감정을 변경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여기서도 생각이 나오네요. 감정이 나오네, 신념이 나오네, 믿음이 나오네. 만성 통증도 두뇌 안에서 깨진 믿음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근데 요거만 고칠 수 있으면은 한계가 진짜 감쪽같이 나와요. 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첫 20년은 한 5년은 주사 놓고 약하고 수술하고 그러는데 환자 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거짓말 안 해요. 날 사람 그냥 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내가 치료를 해가지고 나는 사람이 없어. 잠깐은 좋아져. 몇 달은 좋아질 수 있고 뭐 어떤 때는 1년도 도와줄 수 있는데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근데 지난 6년 동안 이 새로 내온 내용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교육시켜요. 제가 이 강의하듯이 교육시켜. 너 네 몸을 믿어야 돼. 다시 신념, 믿음을 다시 하게. 그러면은 환자가 간절하신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들어가가지고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폼이 프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 통증은 얼마나 심하니까 그러면 1부터 10까지 정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0이 없네요. 0이. 그 사람 처음 들었어요. 자기 통증이 없어졌다면서 0이네. 1도 없네.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 신체 감각이 있잖아요. 신체 감각.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뭐 발에서도 느낌이 오고 뭐 배에서도 느낌이 오는데 이걸 잘 읽어보세요.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 항상 몸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몸에서 오는 센세이션이 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각은 몸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트로셉틱 네트워크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우동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신은 당신의 두뇌가 믿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뇌 안에 믿음이 엉터리로 박혀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우울증 같이. 정서는 주로 예측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오늘 좀 설명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병이 있습니다. 토카츠고 카리오마이오파티인데 이건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에 따른 심부전이에요. heart failure. 심장이 마비되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확 받아가지고. 어떤 경우냐면은 배우자가 죽거나 대중연설하다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는 심장마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박, 손실, 가정 분쟁 싸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 화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깜짝 파티, 서프라이즈 파티. 그런데 깜짝 놀라고 스트레스를 하고 하는데 심장이 확 목이 조이듯이 이렇게 줄어가지고는 사진이 이렇게 변해요. 심장이. 그래서 이 토카츠구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일본말로. 항아리같이 변해요. 심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심장이 팍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질병이 있어요. 네? 너무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 부두데스가 뭔지 아세요? 부두데스. 네? 마술사가 예를 들어 여기 도미니칸 리퍼블릭 헤이티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한 60년대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년대까지. 이 마술사가 한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수의자를 죽는다고 저주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죽습니다. 그거를 그 학자가 직접 그거를 보고는 기록에 남겼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근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저주를 당했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3일 동안 심장이 멎으면서 죽는데 그런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확 쳐, 내가 싫어하는 건 저주를 하면 팍 죽어버릴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고 싸울 힘이 없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피해자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는 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절대적인 믿음이 잘못 바뀝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절대적인 믿음이 잘못 바뀌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망가지면은 스트레스가 실수면서 여전히 죽을 수 있어요. 우울증도 그렇고, 앵사이티도 그렇고, 불안감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만성 통증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 생각 정말 잘 훑어보고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저는 신앙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선택을 받은 우리는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 깊이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을 막 해치고 있는 엉터리 신념들을 하나씩 뽑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찾으세요. 정말 가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잠깐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요새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선물해 주시는 그 믿음의 어마어마한 중요성을